이렇게 이동되지 않는 경우가 이럴 때는 이제 소화명탕과 대화명탕 우리가 쓰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동되지 않은 상태는 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지금과 같이 합법을 썼어요. 합법을 썼는데 이렇게 이동되지 않고 사기가 바깥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린 경우예요. 사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설사 등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거나 또는 완전히 빠져나가 있지 않더라도 사기가 어느 정도 제거된 상태, 이 제거된 상태가 바로 반화사심탕증의 상태예요. 자, 사기는 제거됐지만 열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죠. 사기는 제거됐지만 열은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 열과 사기는 똑같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뒤에 많은 처방들이 나오지만 열을 제거하는 것과 직접 사기를 제거하는 처방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기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열만 그득하니 남아있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열만 그득하니 남아있는 상태가 바로 이 흉에 있는, 여기에 있는 심화에 있는 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열을 없애주는 처방이 뭐냐? 사심탕이에요. 이 열을 없애주는 처방이 사심탕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답답하고 더부룩한 경우에는 꼭 반화사심탕을 쓸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열만 제거해주는 사심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심탕 우리가 처방이 사망사심탕이라는 걸로 나오죠. 대왕, 황련, 황금 이 세 가지 처방이 들어있는 건데 이 사심탕이라는 처방을 써서 비를 제거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합법을 써가지고 위기도 어느 정도 손상이 가 있고 신기도 어느 정도 손상이 가 있는 거예요. 자, 신의 기운이 손상이 가 있으면 어디 기운이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위기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소장의 기운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총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의 기운이 소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즉 소장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소장의 분별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소장의 분별 기능은 첫 번째 분별 기능의 문제와 두 번째 분별 기능의 문제가 있는데 특히 반화사심탕증은 두 번째 분별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 분별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대장과 방광 쪽으로 가야 되는 그 청탁의 분별이 잘 되지 않으면서 대장 쪽으로 물이 많이 넘어가게 되니까 설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증세가 생기게 되고 특히나 제1분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내에는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해서 소화 안 된 음식물들이나 다시 내 몸으로 흡수된 물들이 많아지게 되죠. 많아지게 되면서 꾸룩꾸룩거리는 장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장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위의 기능이 떨어지고 신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바로 장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명이 꾸룩꾸룩꾸룩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없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즉 장명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있다면 즉 예를 들어서 배에서 뭐 물을 한 모금만 마셨는데도 물소리 꾸룩꾸룩거리는 물소리가 지속적으로 난다든지 손발이 좀 차져서 기운이 떨어진다든지 변이 계속 지속적으로 묽게 나온다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얘네들의 기운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인지가 된다면 이때는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지 않아도 반화사심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답답한 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열이 들어차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기운이 떨어져 있는 증상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위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더 뭐냐면 위의 기가 밑으로 잘 내려가질 못해요. 위기가 하강을 못하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흉과 격심하에 열이 가득 차 있게 되면서 기의 순환이 원활해지지 않죠. 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위기가 잘 하강할 수 없을 뿐더러 이미 위기를 소진하게 되면서 위기가 수납이 잘 안 되면서 잘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못 내려가게 되니까 어떻게 하죠? 위기가 상역하게 되면서 메스껍고 여기에 이제 위의 음이라고 하는 것이 찰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이걸 좀 살펴보죠. 위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수납은 잘 안 되는데 첫 번째로 외부에서는 수납이 안 되지만 내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부에서는 발전소의 기능이 떨어져요. 자, 이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기와 진액을 동시에 만드는데요. 기와 진액을 동시에 만드는데 이 기와 진액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공급을 원활하게 받는다 하더라도 얘네들의 양질의 기와 양질의 진액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꾸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양질의 기와 양질의 진액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서 찌꺼기들, 즉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뭘 잘 못 만드는 사람들은요. 자꾸 불량품을 만들어요. 우리가 공장에서도 중국 거 왜 싫어해요?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지금 많이 개선됐지만
불량품을 많이 만들잖아요. 같은 재료를 만들어서 쓰는데 불량품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워낙에 많이 만들기 때문에 불량품을 다 없애도 가격을 싸게 만든대요. 즉 불량품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버릴 게 많아진다는 얘기고, 우리 몸은 버릴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버릴 게 많아지면 쌓인다는 거죠. 그것을 진액이 쌓이게 되는 걸 우리가 병리적인 산물을 음이라든지 담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라든지 이 위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심화에 물이 많이 고이게 돼요. 쓸데없는 물이 고이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담음, 위에 쌓이면 위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위에 많이 고이면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토출하게 되죠. 바깥으로 분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토라고 하죠. 그래서 메스껍고 토하는 증세가 발생할 수 있고, 심화에 이렇게 답답한 그 병리적인 물질이 쌓이게 되면서 이거는 이제 담음이라는 물질이 쌓이는데 얘는 딱딱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뭔가 물체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은데 물체가 있어서 약간 단단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단단하게 느껴지는 애들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이 이 심화의 부분이 뭔가 단단하게 들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그걸 눌러봐야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자를 써요. 단단할 경. 그래서 심화 비경 이렇게 부르죠. 경자를, 단단할 경자를 쓰지. 이게 돌석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상황이 심화에 있어요. 그래서 뭐가 꽉 들어차 있고 단단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한 느낌을 받으면서 지금과 같은 증상들을 다 보이면 반화사심탕 정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화사심탕을 쓰면요 굉장히 신속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반화사심탕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처방이고, 이러한 증상들이 뒤에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오기 때문에 반화사심탕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근데 이제 뒤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경우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쓰는 경우에 이제 어떠한 증상들이 생기는지도 뒤에 살펴볼 겁니다. 지금 지우는 이유는요, 반화사심탕이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거에 쓸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병리적인 산물이 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병리적인 산물이 뭐 담음이라고 불러도 되고 심화음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어쨌든 이 병리적인 산물이 쌓여 있는데 이게 만성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그러면 여기 있는 열과 여기 있는 음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이 물질이 내 기는 흘러다녀야 되니까요. 내 기가 흘러다니는 방향, 바깥 방향으로 쭉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같이 쭉 끌려가요. 쭉 끌려가게 되면 얘네들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기육으로 많이 이동하죠. 왜냐하면 기육은 쌓아놓는 곳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얘네들을 이렇게 쌓아놓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습열이에요. 습열. 습열이 이렇게 쌓아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염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염증 반응이 잘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표피가 두꺼운 이런 살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쌓여서 염증 반응이 생긴다 하더라도 쉽게 염증 반응이 유발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러한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어디죠? 네, 맞아요. 점막이에요. 점막. 점막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빨리 턴오버가 되잖아요. 금방금방 바뀐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고 쌓아놓으면 점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헐어요. 이 열과 습 찌꺼기들 때문에 염증이 잘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화사심탕증에 이렇게 흉이나 격에 심화에 열이 들어차 있고, 여기에 찌꺼기들이 많이, 습이라고 하는 또는 음이라고 하는 담음이라고 하는 어떤 걸 붙여도 상관없어요. 찌꺼기들이 많이 차 있게 되면 얘네들을 끌고 결국은 기육으로 가기 때문에 기육에는 얘네들이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쌓이게 되면 얘네들이 염증을 유발해요. 염증을 유발하면 어떻게 되죠? 구내염이 생겨요. 이게 심해지는 사람들, 특히나 위에서 이 진액을 생성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게 되면, 이 증상 더 심해지겠죠. 이걸 바로 감초사심탕을 쓰는 처방이에요. 그 감초사심탕이 베제트병에 쓴다고 하는 거는 반화사심탕의 기본으로 두고 있어요. 반화사심탕의 기본으로 두고 있으면서 진액이 많이 소진되고 거기에 습열이 자꾸 쌓이게 되면 반화사심탕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 반화사심탕을 생각하시면 반화사심탕을 위장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포지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 알려드렸는데, 피부의 염증 또는 그 점막의 염증 증상에도 반화사심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위장관 계통은 당연히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화사심탕을 정확하게 쓰시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식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응용할 수 있는데 그건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역할이 단순히
감기에 걸려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떠한 상황에서 오냐면 원래 위기가 되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요. 위장 기능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 평상시에 밥 잘 안 먹고요. 평상시에 입 짧고요. 평상시에 소화 잘 안 되고요. 평상시에 멀미도 잘하고요. 평상시에 등등등등등. 이러한 사람들 있잖아요. 주위에 보면 널려 있어요. 옆에 이렇게 보세요. 많아요. 이러한 사람들이요. 어디 따라갔어요. 어디 따라갔느냐. 회식 자리에 따라갔어요. 나는 싫은데 자꾸 볶음탕면을 막 줘요. 짬뽕을 막 줘요. 자극적인 걸 막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극적인 거는 굉장히 열하죠. 우리가 자극은 굉장히 성질이 열하다고 봐요. 이렇게 자극적인 거를 먹어서 열이 발생되면 위기는 굉장히 떨어져 있어도 차다고 하는데 열이 발생하게 되면 이 열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가 다음 전파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기후구에서 전파하는 곳으로, 이 흉이나 격으로 심화로 이 열이 전파가 되게 되면서 열이 전도되고 위기능은 떨어져 있는, 아까 감기 걸려서 증상을 잘못 치료한 것과 동일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식 자리 따라갔는데요. 회식 자리 따라갔는데 막 맥주를 먹었어요. 맥주 차죠? 맥주를 막 먹었어요. 맥주를 먹어서 위가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맥주 한 잔 다 어떡하죠? 치맥이 최고잖아요. 치맥,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맵고 짠 음식들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음식들을 막 먹었어요. 그러면 열이 막 가해지면서 거기에 위기능은 떨어지는 상태가 동시에 유발되니까 반화사심탕증이 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난 다음에 반화사심탕증이 잘 온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소주만 먹었다, 이 내용이 좀 달라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극적이나 기름진 음식이 위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걸 막 먹었을 때 생기는 경우도 반화사심탕은 잘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구별하면 굉장히 쉽게 이 증상들을 치료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위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열받으면서 음식을 먹었다 이거예요. 아니면 위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음식을 안 먹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면, 스트레스는 어디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스트레스는 간 또는 담과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과 담과 연관이 돼 있는데 이 간담은 격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열이 붙게 되면 격에 열이 붙는 거예요. 이 열이 흉과 심화로 전파가 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증상이 유발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위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콕 소리 나고 속이 메스꺼워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른 게 명약이 아닌 거예요. 반화사심탕이 명약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위장질환을 잘 걸리기 때문에 반화사심탕을 찾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식 자리에서도 맥주하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거 이런 걸 같이 혼용해서 먹는 경우가 많고, 또는 밤새도록 먹어서 내가 기운을 많이 소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화사심탕을 찾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와 저러한 경우 모두, 구내염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주 많이 해서 구내염 생긴 경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모두 반화사심탕을 쓰면 증상이 잘 회복이 됩니다. 이게 반화사심탕은 제가 메인으로 설명을 드렸던 처방이 황련과 황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황련과 황금은 바로 반화사심탕의 메인 처방인데 흉과 격, 심화, 소장까지에도 열을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황백은 쓰지 않았을까? 여기 공부 좀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그렇거든요. 열을 제거해주는 대표적인 처방이 황련, 황금, 황백인데 왜 황백은 쓰지 않았지? 이렇게 궁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황백은 신의 열을 꺼요. 자, 반화사심탕증은 기본적으로 원기가 떨어져 있는 경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이 열을 제거하는, 특히 황백은요, 습열을 제거하는데 아주 좋은 처방이거든요. 습열을 제거하는데 아주 좋은 처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신의 기운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심하게 신의 기운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화사심탕 대신에 이 열을 제거하겠다고 황련해독탕을 쓰면 안 돼요. 황련해독탕에는 황련, 황금, 황백 시자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련해독탕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담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화를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러니까 담음이 많이 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와 이 위에 있는 음까지도 담음이 제거해 주는데, 반화는 위기가 극도로 올라가는, 위기가 역하는 거를 가라앉혀 주는 기능도 해요. 그러니까 메스껍고 울렁거릴 때 담음이 들어있는, 반화가 들어있는 처방을 많이 쓰는 것은 기가 역하는 거를 가라앉혀 주기도 합니다. 특히 반화사심탕처럼 양을 많이 쓰게 되면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게 되죠. 그래서 위기 하강에 반화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위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 양을 항진시켜 주는데 건강을 쓰게 되고 위 기진이 많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위 기진을 보존하는데 인삼과 감초, 대추까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인삼을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의 기진이 많이 손상되어 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인삼이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처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삼은 좀 증상이 심할 때 많이 씁니다. 오치를 많이 했다거나 또는 증상이 많이 심해졌을 때 인삼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러한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냐면 흔히 말해서 소양병에 들어있는 소시오탕증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술을 많이 먹고 속이 메스꺼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거린단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소양병에 들어있는 소시오탕이나 대시오탕을 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오인해서 반화사심탕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너무 올라가요. 지금 소시오탕의 경우에는 위 양을 너무 올려버리면 안 돼요. 위 양을 너무 올려버리면 여기에 열이 차 있기 때문에 열로 열이 가득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열이 지금 여기 전파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더 공급하게 되면 위기가 훨씬 더 억제를 받게 돼요. 소양병에 의해서 격의 분리로 인해서 위기가 더 심하게 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소양병에 들어있는 사람이 반화사심탕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위기가 강하게 항진이 되면서 위기 상역이 강하게 일어나죠. 위기 상역이 일어나면 어떤 증상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토하는 거죠. 웩 토하게 돼요. 웩 토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약국에 약사님 우리 술약 좀 주세요. 제가 어제 많이 했거든요. 속에 메스껍고 울어버려요. 술약 좀 주세요. 반화사심탕 딱 그리고 물진 거 딱 주죠. 탁 먹었는데 조금 지나서 이제 환자분이 오세요. 그때 약 먹고 괜찮으셨나요? 그랬더니 이 환자분이 약사님 진짜 명약이에요. 명약. 그 약을 먹고요. 화장실 가서 으악 토하고 났더니 다 나섰어요. 명약이에요. 명약.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죠. 토하고 나니까 격에 있는 사기가 빠져나가고 그게 반화사심탕증이 만들어져가지고 뒤에 반화사심탕을 먹으니까 괜찮아진 거죠. 그러니까 즉 토한 증상 자체가 사실은 증상 자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잘못 토하면 병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은 토해서 병사가 나섰지만 토하고 나서 이 치마에 있는 증상이 결흉이 형성됐다거나 다른 게 형성되면 훨씬 더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기가 떨어진 것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반화사심탕은 잠깐 스탑. 먼저 소시오탕을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소시오탕을 쓰고 나서 증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반화사심탕을 붙여 쓰는 것이 좋죠. 같이 쓰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뭐 이러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시고 또 다른 경우는 비슷한 경우가 반화사심탕하고 비슷한 게 이제 인지노령산처럼 물길이 안 통해 가지고 메스껍고 자꾸 토 나오고 입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반화사심탕이 아니라 오령산을 써요. 인진오령산.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인진오령산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갈증이 심해요. 반화사심탕 갈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진오령산이 생기면 갈증이 심해요. 이거 두 개 많이 붙어요. 반화사심탕에 인진오령산 붙여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같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만약에 갈증이 심하고 그냥 토하고 설사만 한다 그러면 반화사심탕증이 아니라 인진오령산만 써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처방이 아닌 반화사심탕증이 아닌 경우에 반화사심탕을 사용하면 증상이 변이되거나 잘못되거나 또는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화사심탕증임을 잘 확인하고 써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화사심탕 반드시 이것만 확인하셔야 돼요. 뭐냐면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속이 답답한 겁니다. 이건 뭐죠? 심화비죠. 심화비. 심화에 답답한 심화에 답답한 증상이 생긴 거. 여기에 명치가 격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위에 답답한 증상이 생겨 있고 여기에 이제 심화음이 많이 들어차 있으면 단단한 느낌도 있어서 뭐가 꽉 막혀 있는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단 눌러서 아프지는 않다. 아프지는 않으면서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속이 답답하고 메스껍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배에서 꾸룩거리는 소리가 난다. 이거는 장명인데요. 장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장명이 있는데 장명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소장 기능에서 소장의 분별 기능이 잘 안 되는 건지를 확인하시면 그것을 이퀄 장명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배에서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반화사심탕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화사심탕이라 하더라도 소리는 안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화사심탕의
근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바나사심탕을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바나사심탕 근거를 동물 실험을 통해서 또는 임상 실험을 통해서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12지장 쪽에 문제가 있을 때 바나사심탕 자체가 12지장 쪽에 그 손상 자체를 바나사심탕이 회복시켜준다는 건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바나사심탕이 기본적으로 그 열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기육의 염증 증상을 막아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구내염이라든지 이런 염증, 그 구내염이나 기타 피부 염증 증상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다가 위에 기진을 많이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기능까지 하기 때문에 점막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뭐 12지장이라든지 위 점막이라든지 이런 곳에 단순히 위장 쪽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육에 관계되는 점막 질환에는 같이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근거를 확보해 주실 수가 있고요.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뭐 위기능, 소장의 기능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소화불량을 완화시켜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소화불량 쪽은 반드시 운하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다. 총론에 말씀드렸죠. 비위 기능에서 운하가 안 되는 경우가 소화불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우리가 상한론에서는 소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소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게 되면 소화불량이 생기게 되는데 이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처방이 바나사심탕이잖아요. 거기에 위 자체의 기능도 회복시켜서 입맛이 떨어진 것도 회복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모두 회복이 돼요. 그래서 메스꺼운 증상이라든지 이러한 기타 상복부 백만감이라든지 소화가 안 되는 증상들이 임상적인 근거로 회복이 된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배출론도 강화시켜준다고 하는 것도 역시 소장의 수송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수송 기능을 강화시켜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위 배출능, 수송 등을 촉진시켜준다고 하는 거니까 이러한 개념들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나사심탕을 H2 블로커와 같이 썼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날 것이냐 이런 거죠. 자, H2 블로커는 아무래도 이제 그 분비를 좀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위산 분비라든지 이런 분비를 좀 막아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바나사심탕 역시 배출을 촉진시켜주면서 너무 많은 습이라든지 이런 분비물을 막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역시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나사심탕과 H2 블로커를 같이 쓰면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쥐한테 투여했을 때 바나사심탕을 투여했을 때 아주 고농도의 시메티딘이라는 H2 블로커를 투여했을 때만큼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저농도의 H2 블로커와 바나사심탕을 같이 투여하면 고농도의 H2 블로커를 투여했을 때와 동일한 효과가 난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약국에 갖고 있는 H2 블로커 용량이 작잖아요. 31.5ml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투여할 때 바나사심탕을 증에 맞춰 같이 투여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시메티딘을 투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바나사심탕을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나사심탕을 복용하면서 반드시 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